최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숙하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회의여서 비공개 회의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와 또 우리 원내대표가 필요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보선 패배의 아픔에 더해서 그 후에 또 이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며칠 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수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원 업무에 복귀해서 당의 정상화와 단합에 앞장서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조만간 그동안 미뤄졌던 당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보다 넓은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멈추거나 주춤거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당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 당의 굳건한 단결, 그리고 그 단결 속의 깊고 넓은 혁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열의 이유를 찾을 때가 아니라 단결의 이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문제를 덮고 가자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당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성찰이 질서 있게 행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고위원회 논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패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패배로 인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을 대표하고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들의 고민과 숙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모두 패배의 서름을 입고 승리를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당 대표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정청래 최고의 그 진정한 뜻과도 한편 발언한 내용의 부적절성에 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숙고하는, 자숙하는 분명한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한 당 개혁을 이제 강도 높게 우리 모두 변화하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주도해서 우리 모두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굳게 전가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세금 폭탄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걸핏하는
자신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고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헌법 수호를 생각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국회여야 되겠습니다. 권력이 분립돼서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데 이 국회가, 우리 야당이 하겠습니다. 이미 여당은 청와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정부의 요구에 힘없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합의의 파기 원인입니다. 저희가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사실 연금개혁 무산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기초연금이 무너진 데 기인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약속을 MB정부는 무산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했지만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제 거의 기초연금의 5%도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거의 제로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저희 50%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고 새누리당이 합의했고 여기 계신 당대표님, 우리 강기정 정책위장이 함께 서명한 그 문서를, 그 합의안을 새누리당이 위반하고 약속을 깨고 파기해서, 그래서 지난번 국회가 파행돼서 새누리당이 지적하고 있는 민생개혁, 민생입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가 이 깨진 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거센 아픈 가슴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민생국회로서 꼭 필요한 3가지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어떤 이유인지 본회의 여는 날 그 3개의 민생입법의 약속을 깨고 20개, 40개, 60개의 나머지 법을 처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법사위에 권한남용 운운했습니다. 저는 합의의 존중을 주문합니다. 합의를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밥 먹듯이 걷어차는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면 합의할 수 없고 서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깨질 약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유승민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합의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고 못한 민생개혁, 민생입법,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정부 발표로 국민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전에 이런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SLBM은 이동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볼 때 굉장한 위험과 앞으로의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어찌 보면 참여정부 때 퍼주기해서 북한의 안보 역량, 퍼주기한 돈으로 무기 만들어서 새로운 안보를, 새로운 군비 증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미 퍼주기하지 않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더 가중되는 북한의 군비 증강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제기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안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 외교 파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안보 상황도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지고 만들어서 대안 만들겠습니다.